예, 메르스 환자는 오늘 현재까지 모두 7명입니다. 2명을 제외하고 모두 70세 이상의 노인인데요. 2명은 80대 고령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호흡기나 폐질환 같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3명은 암 치료 경험도 있었습니다. 사망자 중 비교적 젊은 편에 속한 50대도 천식이 있었고 관절염 치료 목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져 메르스를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폐와 콩팥을 공격하기 때문에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만성 신장병 환자는 더욱 취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암 환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져 메르스 감염에 취약하고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난 5일 사망한 75세 남성은 사망 하루 뒤인 6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환자처럼 사망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57세 여성 환자와 82세 남성 환자를 포함해 모두 3명입니다. 이 메르스 감염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 병세를 악화시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 확진자라도 다른 기저질환이 없다면 완쾌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있는가 하면 완쾌자도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메르스 사태 조기 진정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르스 사태가 터진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여전히 메르스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의학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의학연구소의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모시고 메르스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좀 진정되는 건 맞습니까? 일단 그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이제 메르스라는 질환이 이제 과거에 사스나 뭐 신종플루에 비해서는 이제 확실히 감염력이 낮은 걸로 돼 있고요. 예. 그 실제로 이제 가장 많은 이제 환자가 발생을 했었던 사우디의 경우도 이제 대부분 90% 이상이 이제 다 병원 내 감염이었었고 지역 사회는 굉장히 산발적으로만 이제 환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사실 사우디랑 비슷한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예. 이제 그 1차 이제 평택성모병원에서 한 번에 이제 그 대규모 이제 그 배출자를 통해서 이제 환자가 발생을 했었고 예. 지금 이제 2차로 이제 삼성서울병원을 중심으로 이제 또 그 밀접 접촉자를 중심으로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작은 유행이지만 이제 대전 쪽에서도 이제 조그만 유행이 되고 있는데 예. 이제 이런 그 주로 이제 그 슈퍼 전파자라는 이제 표현이 좀 옳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산발적인 유행을 이제 예, 거치면서 예. 이제 예, 예. 유행이 이제 서서히 결국은 이제 종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유행 가능성은 없는 거죠. 오늘 아침 보니까 어느 의학 교수님께서 내년에도 이런 게 메르스가 나타날 수 있다. 마치 독감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메르스가 이제 뭐 알려져 있듯이 아직 사우디에 있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뭐 변종을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이제 그 갖고 있는 메르스 바이러스는 이제 한 명이 한 명을 전파하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갖고는 있는데요. 예, 예. 이제 이게 이제 또 오랜 기간 이제 지역 사회에 혹시 감염돼서 이제 유지가 되다 보면 예. 이게 인간화하는 그 변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 경우는 이제 전파력도 훨씬 더 세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감염시킬 수 있는 추후 이제 유행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 한 예. 단계에서 이제 그런 걸 예측하기는 어렵고 또 그런 확률 자체가 이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메르스 사태 이후에 많은 분들 정부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 질타도 하고 원성의 목소리도 내기도 했습니다. 자, 만약에 대유행이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현재 어떤 대응 시스템을 가지고는 정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분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제 보건당국에서 이제 메르스가 처음 이제 국내에 들어왔을 때 예. 사실 이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좀 놓쳤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메르스라는 병에 대해서 이제 경험도 생기고 우리나라 전체 방역 시스템 자체에서 메르스를 굉장히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 추후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이제 정밀하고 이제 예. 정확하게 이제 잘 방어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좀 반면 교사삼 삼아야 되겠죠. 네, 그렇겠죠. 예. 자, 그리고 박사님 어제 이제 10대 감염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6세 고교생이었는데 많은 분들 소아청소년한테는 이게 발병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나왔단 말이죠.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
그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란셋이라는 정말 유명한 잡지에서 그 전 세계 5월 31일까지 1,180명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메르스 환자에 대해서.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세계적으로 발생한 메르스 환자 중에서 어른이 98%고 이제 소아 환자는 2%밖에 되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아에게서 이제 사망률이 높았나 이런 것도 확인을 했더니 사망률이 높지도 않고 기저질환이 있었던 소아한테서만 이제 사망이 확인이 돼서 좀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한 이제 의아해하시는 그런 이제 여러 이제 질문들을 받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소아의 하기동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소아를 굉장히 좋아하는 바이러스인데 이게 이제 그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동물에 한번 들어갔다 와서 변종이 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정황상으로 뭐 확인이 확실히 된 건 아니지만 그 소아의 감염을 시키기 어려운 어떤 요인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감염자 40, 50대 가장 많다. 저희들이 아까 10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0, 50대가 좀 많은 이유가 있나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감염의 형태가 이제 사우디와 유사하게 병원 내에서 이제 폐렴이 있고 굉장히 많은 다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사람 주변에 밀접하게 접촉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유행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환자의 옆에서 간호했던 사람, 문병했던 사람, 간병인 또는 그 옆에 있는 환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환자 발생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이제 환자분들의 연령대가 이제 40, 50대 이상의 대부분의 고령대가 이제 차지를 했었던 거고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소아 감염자가 너무 적다. 그 원인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있는 폐렴 환자는 중증 환자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이제 환자분들이 입원해 계시는 병실에 사실 아이들 소아를 데리고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환자 병실 옆에다가 병원 측에서 소아 환자를 입원시키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러스가 있는 곳에 발병이 되는 건데 소아들이 바이러스가 있는 곳에 사실 방문을 할 기회들은 극히 적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그 3번의 유행 작은 유행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관여돼 있는 밀접 접촉자들을 이제 그 현황 관리하는 걸 보면 소아 밀접 접촉자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접촉자가 없으니까 환자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병원 중심의 역학 구조 때문에 소아에서 발생과 발견이 이제 굉장히 적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녀 간이 성별 차이가 있습니까? 예전에 사스 같은 경우 여성이 더 많이 발병을 했는데 방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남성 환자가 한 10명 중 6명 정도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차이가 왜 날까요? 그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어떤 남녀가 어떤 감수성, 더 잘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런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바이러스를 다량 배출하고 있던 그 환자분이 계시던 당시 주변에 어떤 연령대가 더 많았는지 이런 거에 사실 이제 더 영향을 받는다고 보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치사율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40%라는 게 처음에 나오다 보니까 너무 불안해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 치사율은 한 6에서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는요. 자, 치사율의 진실은 뭡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그 이제 사우디에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뭐냐면. 그 메르스 확진 환자가 1,000명 정도가 넘었다. 그 중에서 4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 이것만 딱 놓고 보면은 사망률이 40%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달 전쯤에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이제 실린 자료들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요. 이게 생각보다 메르스가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확인하고 싶다 해가지고 15세 이상의 이제 그 사우디 10,000명의 이제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 메르스 항체 검사를 했습니다. 항체가 있다는 얘기는 메르스 감염을 앓고 지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10,000명 중에서 15명한테서 메르스 항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인구가 2,700만 명인데 합쳐봤더니 4만 명의 항체 양성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확진이 된 건 1,000명밖에 안 되지만 항체는 전 국민의 4만 명이 갖고 있었을 예, 그러니까 4만 명 정도가 메르스를 앓고 지나갔는데 그중에 400명이 사망했다 그러면 사실 사망률이 1%밖에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괴리가 벌어져 있는데 예. 여기는 이걸 갖다 이제 이렇게 단순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예. 메르스가 40%에 달하는 사망률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예, 예. 병원 이게 지금 1,000명이라는 숫자가 대부분 지금 저희처럼 병원 중심의 감염이 된 예, 사람들의 예. 숫자가 모였기 때문에 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고연령층과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한테 사망률이 높은 건 맞지만 사실 지역사회 감염자들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지역사회 감염자가 증상이 없다는 얘기는 본인이 그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않으면서 그냥 앓고 지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예. 사실 그런 감염 가능성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네. 확인이 안 될 뿐이고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만큼의 치사율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그리고요. 자, 2차, 3차 감염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2차, 3차까지 이제 퍼지게 한 1번, 14번, 16번 많은 감염자를 만들어낸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도 감염이 됐는데 왜 이분들한테 더 많이 감염이 되는지 슈퍼보균자, 그러니까 슈퍼 전파자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고 있는데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의 네. 개인차라기보다는요. 예. 그 이제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럼 과연 언제부터 증상이 생기고 그 증상이 어떤 게 나타나야 전파가 되느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증상이 없는 무증상 잠복기에는 바이러스가 외부로 배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그 전염이 될 수가 없는데 예, 예. 바이러스가 세포 밖으로 나오고 가래와 섞이고 기침을 해서 그 객담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감염이 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 슈퍼 전파자분들의 특징이 폐렴이 굉장히 심하면서 예. 객담이 굉장히 많았고 그 안에 바이러스 양도 굉장히 많았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 조건이 어떤 게 있었냐면 진단이 늦어졌고 예, 예.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그런 객담이 많아서 바이러스 양을 많이 퍼뜨리는 분들 옆에 예. 밀접 접촉자가 많았던 경우에 이제 이렇게 대규모 국소 유행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그 사람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예, 예, 그 예. 분의 이제 바이러스를 얼만큼 많은 양을 내느냐에 이제 달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지금 완치자 방금 정부 발표 3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2번, 5번, 18번까지 이제 3명이 완쾌됐는데 완쾌 기준이 뭐고 또 이 완쾌되신 분들 후유증을 걱정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재발하지 않을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완치가 됐다고 판정을 해서 이제 퇴원하는 기준은 예, 이제 예. 굉장히 명확하고요. 예. 어떤 거냐면 메르스 관련된 증상들이 완벽하게 소실이 되고 네. 그 증상이 소실된 이후에 48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 그 시점부터 해서 24시간 간격에 2번의 확진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지만 예, 예. 이제 퇴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이 기준은 대부분의 이제 그 감염병에도 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런 기준을 만족시켰을 때 다시 재발을 하거나 다른 예. 지역사회 감염을 퍼뜨리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없다고 보시는 그런 거고요. 기준은 한국의 어떤 전문가들이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국제 기준이 지금 있는 겁니까? 국제적으로 이렇게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통용이 되고 있는 기준이라고 그래요?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감염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응급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형 병원, 사실 서울의 큰 병원들 지역에서 많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응급실에서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응급실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은데 실제 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메르스가 뭐 과거 사스도 그랬고 신종플루도 그렇고 이번 메르스도 그렇고요. 네. 이제 이런 지역 사회에 그 질환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그런 그 전염병 환자들이 응급실로 바로 들어오도록 세팅을 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도 예. 이제 기본 병원에 가 보시면은 그런 메르스 그 의심 증상자가 있는 분들은 따로 이제 컨테이너나 다른 예, 예. 동선을 통해서 응급실로 들어오지 않고 별도의 공간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고 바로 격리실로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고요. 예,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요. 자, 경로병원이 뭐 30여 곳이 지금 넘게 지금 나왔는데요. 자, 그 병원을 반드시 거치면 감염이 된다. 이 부분에도 굉장히 불안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한 확답을 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바이러스라는 생물은 이제 예. 그 인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됐을 때 이제 그렇게 오랜 기간 살아남을 수가 없고요. 예. 병원이라는 공간에 이제 메르스가 확진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예. 당연히 엄청난 양의 이제 소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메르스를 이렇게 경험해본 병원은 훨씬 더 이 메르스가 무섭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방역도 철저하고 감염 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병원이 더 안전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저희가 정말 걱정하는 건 메르스 그 환자 나온 병원이라고 걱정이 돼갖고 꼭 치료를 해야 되는데 방문을 안 하셔서 치료 시기를 놓치시면 그건 사실 본인의 손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병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치료해야 되는 병이 있다 그러면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이제 경로병원을 들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삼성 서울병원을 들렸다는 걸 감추는 분도 있었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요. 자, 병원을 이렇게 옮겨가는데 아무래도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 저 환자가 메르스 환자일지 아닐지, 그런데 증세는 저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저희 병원에서 저 환자를 과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 만약 이걸 기피한다에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많은 이제 진료를 보신 일선에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본인은 이제 의사니까 메르스 환자 의심이 되든 맨 처음엔 바로 진단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 환자를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이런 환자를 진료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환자가 줄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뭐 어떤 병이 오는 이제 도산까지도 걱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맞습니다. 벌어지면서 이제 걱정이 큰 거는 사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 그러면 보상을 충분히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도 그런 병의원들을 이제 우대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환자를 케어할 수 있게 이제 병의원들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태 어느 누구도 언제쯤 끝날 거라는 걸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자, 이번 주 뭐 최장 20일, 그러니까 6월 21일 시한으로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교수님, 언제쯤 이게 완전히 좀 진정이 될까요? 지금 1차 평택성모병원 유행이 이제 진정이 됐고요. 2차 삼성서울병원이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좀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 이제 가고 있는데 아직 대전 쪽에 이제 소규모 유행도 아직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또 하나의 또 슈퍼 전파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런 상황만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1, 2주 내에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